안녕하십니까,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조용식의 강의마당에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MES 시스템이라는 거는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PLM보다도 더 오래전서부터 발전된 시스템인데, 현재는 MES는 PLM의 커다란 범주 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제조 실행 MES가 무엇이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한 5, 6년 그 MES를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커다란 개념적인 MES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협의의 MES 시스템의 이그젬플을 얘기를 해볼까 그럽니다. 현재 MES 시스템이 그전에서도 많은 작은 업체부터 커다란 제조업체까지 MES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PLM이나 ERP에 묻혀서 생소한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그 MES 시스템을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몇 사람들이 한국에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생산 현장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들도 좀 생소하고, 제조 시스템에 대해서 커다랗게 다양한 모듈도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제조 실행 시스템의 영역이 어디인가, 그리고 또 그 영역 중에 PLM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표준적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서플라이 체인이나 세일즈 서비스 매니지먼트, ERP, PDM,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MES 시스템과 약간 걸쳐 있습니다. MES의 어떤 기능은 서플라이 체인이나 ERP, PLM과 이렇게 중복되는 경계선도 있습니다. 메인테인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기업의 생산 자재, 제조업과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메사, 매니팩처링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어소시에이션은 MES 범위를 개략적으로 11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MES 업체가 지멘스처럼 엄청나게 큰 회사부터 작은 중소기업용 솔루션까지 실제로는 PLM보다도 더 많은 종류가 갖고 있는 것이 MES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또 이 MES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엔터프라이즈 MES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큰 전사적 MES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MES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산 계획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어떤 랏에서 언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 지시서, 작업자, 각종 설비에 언제 플랜이에요. 생산 계획입니다. 그 공정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산을 할 때, 개발해서 양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공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 관리. 우선 협의적인 MES 시스템에서는 설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MES가 지금 갖고 있는 생산 설비들, 그거를 무선으로 연결돼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AWS 관리, 창고, 웨어하우스 이런 관리, 그 다음에 현황 관리, 재고 관리 이런 것들도 ERP와 약간 중복이 되고, 또 어떤 자료에서는 메인테넌스도 그 MES에다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MES 자체로다가도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1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원 할당, 작업, 생산 분배, 문서 관리도, 데이터 수집, 작업 관리, 품질 관리, 공정 관리, 유지 보수 관리, 제품 추적, 실행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MES 분야에서 주로 이제 어떤 분야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제조 실행 시스템의 효과가 뭘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PLM이나 ERP와 효과도 약간 공유가 되고, 또 요즘에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얼 4.0도 사실은 이런 철학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유연 생산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는 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인더스트리얼 4.0에서는 완전히 유연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유연 생산이 어느 정도까지 한계인 거는 쉽지 않은 그 경계입니다.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는 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유연 생산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재고가 없는 그런 생산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ES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제조업 3.0과 인더스트리 4.0의 그 과정에 꼭 지나가야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MES 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인더스트리 4.0을 하던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이 있던 제조업의 미래 제조업에는 MES를 거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MES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 개선. 우선 생산 관리를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생산 품질이나 미래의 품질인 신뢰성에서도 이력 관리가 가능하니까 개선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이 ROI처럼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어떻게 뭘 생산성이 높은데 이런 IT 생산의 현장 관리나 이런 시스템을 쓰면 생산성이나 관리 같은 것들이 잘 되겠죠. 작업자들이나 이런 데 실시간으로 생산 지시를 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 같은 거를 예측할 수 있고 실비 유지 보수 이력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관리 지원. 사실은 웬만한 MES 시스템은 작은 시스템이라도 거기 일하는 사람, 거기 프로젝트, 뭐 스탠다드 데이트, 생산자의 자격증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본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의 데이터라든가 재고, 간단한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지원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MES 전략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ERP와 PLM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이 ME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R&D 시스템이라는 거는 성장을 하기 위한,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R&D 전략은 PLM과 근접해 있습니다. ERP가 R&D와 관계는 거의 없거든요. PLM이라는 거 여러분들 있지만 연구소라든가 그런 시스템들 R&D가 녹아 있는 것이 PLM 시스템이고 ERP라는 거는 서바이벌 전략입니다. 지금 롱텀 전략이 아닌 올해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살아남고 이런 거에 현실적인 시스템이죠. 그 중에 리소스 관리를 엔터프라이즈로 하는 건데 MES 시스템은 그 중간입니다. PLM서부터 제품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ERP로부터 리소스나 수주 뭐 이런 시스템들이나 공장의 현황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받아서 MES 시스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ES 시스템이 ERP와 PLM의 약간 경계선이죠. 그래서 PLM 시스템은 생산에 가면은 PLM 시스템이 많이 쓰이는 것보다는 개발하고 시제작 할 때까지의 PLM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PLM 시스템은 어디까지 많이 쓰냐면 생산에서 생산기술팀이라고 그러나 시제작까지 하는 거기서 양산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는 MES로 넘어갑니다. 수주를 받거나 리소스나 일반적인 비용이나 어떤 돈 관계 이런 것들은 ERP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워크플로우 팩토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ERP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게 매니저들이 ERP면은 공장에 무슨 쇼플로어라고 그러나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약간 좀 중간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MES가 왜 중요하냐면 PLM은 양산 전략이 없습니다. PLM에서는 ERP도 양산 전략이 없어요. 전체적인 루프한 전략이 있지만
현장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 피드백하는 시스템은 MES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ME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공부해 실 것을 좀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PLM과 MES의 프로세스 보면 전체는 이제 왜 MES 시스템이 PLM 속에 속하냐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ERP와 한다든가 프로그레스다 툴 디자인이라든가 플로우 컨트롤이라든가 퀄리티 언슈어런스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프로덕트 플랜 이런 것들이 이게 PLM 프로세스인데 후반에 가서 양산해 할 때는 MES와 밀접하게 프로세스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MES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 ERP와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중간에 어떤 레이어가 있는 거죠. 플래닝 컨트롤, 공정 제어, 생산 지시, 공정 물류, 공정 품질, 설비 현황, 창고 관리, 현황 관리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거죠. ERP에서는 일단 어떤 정보가 오냐면 생산 계획이나 사양 이런 것들이 ERP에서 옵니다. 수주를 받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여기 플랜 컨트롤이 오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요즘에는 PLM에서 CAD 데이터나 생산 정보들도 이쪽으로 옵니다. 종합적으로 봄도 오고 여기서 자체적으로는 이제 비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중요한 것 중에가 설비 현황인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컨트롤러, 이제 로봇, 설비, 컨베이어, 자동화, 뭐 PLC 이런 시스템과 설비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MES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그 MES 시스템을 PLM 시스템의 일부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나 뭐 이런 저기서 MES가 여기에는 그림을 굉장히 작게 했는데 그 MES 자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공장 이런 데에서는 어떤 조립하거나 대량 생산하는 데에서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갖다가 자체 생산할 때에는 MES만 있어도 가능한 거죠. 이게 좀 만든 지 좀 오래된 자료라 그러는데 디지털 매뉴팩처링이 사실은 지금은 좀 조용해졌죠. 인더스트리얼 4.0 때문에. 이 MES 주위에 보면 소싱이나 MRO, 디지털 매뉴팩처링, ERP, SCM 이 부분 주로 빌드나 서포트 지역에 있는 시스템이 MES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다가는 그래서 MES 시스템은 플랜 쪽도 아니고 디파인 쪽도 아니고 엔지니어링 쪽도 아니고 빌드나 서포트 요 후반에 양산 이후서부터 활약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PP 공정도 어떻게 보면은 큰 회사 같은 데에서는 CAPP가 따로 있지만 MES 같은 데는 간단한 CAPP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제조 실행 시스템은 코어 시스템은 생산 설비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런 다양한 부수적인 시스템들이 모듈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이거 특화돼 가지고 뭐 수십 개를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코어는 현장에서 양산에 필요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MES의 코어라고 생각됩니다. 제조 MES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좀 넓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리를 하는 분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저거 어떤 시스템이구나 그리고 대략은 아실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후반에는 약간 좀 협의에 여지껏은 이제 개념 잡기 위해서 광의의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좀 후반에 갈수록다가는 좀 협의의 시스템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전반에는 광의적으로 얘기했고 후반에는 좀 협의적으로 얘기했고 우리가 가장 부족한 MES 시스템에서 봄과 비로 프로세스가 MES 시스템의 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좀 깊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MES 시스템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MES 시스템은 생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PLM보다 훨씬 더 정형화된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생산하는 시스템들은 양산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정형화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대량 생산하고 뭐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계획에 생산하다 피드백을 빨리빨리 내서 정형화한 데서 트랙이 잘못되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커다란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공장에서 주로 일하는 분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MES 시스템은 PLM이나 뭐 다른 시스템 ERP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MES 시스템을 얘기하다 보면은 POP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MES 시스템과 POP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생산 시점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그 온라인 네트워크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계획 대비 실적, 재고, 제공, 불출, 불량 정보, 설비, 가동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리얼타임으로 공장에서 즉각적으로 봐야 되는 시스템을 POP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때 그 CIM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이제 생산 시스템 많이 사용할 때 이 시스템도 있고 포인트 오브 세일즈 해가지고 무슨 이마트 같은 거 할 때 생산할 때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찍는 그때 하는 리얼타임이 중요한 거가 포인트 오브라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최신에서는 보통 POP 시스템과 MES 시스템이 다 합쳐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좀 따로따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MES 시스템은 리얼타임보다는 약간 좀 시간이 조금 있어도 되는 시스템이고 POP 시스템은 진짜 리얼타임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MES 부분과 요 POP 시스템이 MES 부분에 여기에 해당돼서 실적을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되는 그런 거로 이제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요새는 MES 시스템 안에 POP 시스템이 들어가는 걸로 한꺼번에 관리하는 거로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OP 시스템이 미래에는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해서 IoT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스마트 팩토리 되면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 하나로 종합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조 실행 시스템은 PLM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 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PLM 시스템을 그냥 PDM 예를 들어서 CAD나 CAE 이런 것들만은 연동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산할 때 툴 디자인 생산에서도 이제 CAE도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CAD도 생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S는 PLM에 커다랗게는 PLM 시스템이라는 것과 그래서 연동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MES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MES 개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MES 시스템은 생산 그 제조 실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MES 시스템은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라도 같은 회사라도 공장마다 MES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 전략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생산 전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LM이나 뭐 ERP 하는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자기 회사가 어떤 생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PDM 시스템이 엔지니어링 개발해가지고 납품하고 이러는 거였는데 자기 회사가 협력업체일 때도 있고 PLM이 뭐 음식이나 뭐 어떤 소비재 이런 걸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생산 전략이 제품이라는 거가 결코 같을 수 없거든요. 큰 회사들은 어떤 천안에 있는 공장은 이런 생산 전략, 뭐 어떤 부서는 무슨 전략 이렇게 다 따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는 왼쪽에 보이는 것이 간단한 봄의 구조입니다. 제품 A라는 제품이
제품 구조 BOM이라고 그러는데 B와 C 파트가 있고 C 파트는 다시 D와 E 파트가 있고 어세이가 있고 D는 최종 파트로 F와 G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PLM에서 개발을 했어요. 이게 이범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양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보면은 그 거꾸로 A라는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F라는 파트를 먼저 생산을 하고 D까지 만들고 G를 만들고 C를 만들어서 B와 어셈블리해서 나중에 A라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PLM에서 잘 만들었는데 리드 타임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제품이라는 거 회사가 돈 버는 거는 개발을 잘 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양산을 잘하는 겁니다. 개발을 아무리 해놔도 생산을 하지 못한다면 양산에 실패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 회사에서 이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리드 타임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공정을 만드는 사람을 매니팩처러 엔지니어라고 그러는데 매니팩처러 엔지니어는 이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M범으로 만들고 또 M범과 이런 생산 진행 제품 구조, 타임 페이즈 보험이라는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공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타임 페이즈 보험서부터는 뭐에 들어가냐면 MES에 들어갑니다. 이 보험을 가지고 타임 페이즈 보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량을 하는 사람들이 MES 시스템의 가장 핵심 멤버가 되는 거죠. PLM에 있는 사람들이 MES에다 집어넣지 못합니다. PDM이나 PLM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생산을 양산에 이러는데 지식이 약합니다. 그 양쪽으로 지식이 다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드물죠. 그리고 여기가 소통이 안 되면 이제 회사들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공장이랑 이쪽은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소라고 그러는데 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치한 부서들이 생산기술팀이라고 주로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조그만 기업에서는 양쪽으로 다 하죠. 조그만 기업에는 양쪽으로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조 실행 시스템의 생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복잡한 거는 ETO라는 거죠. 엔지니어링, 주문 설계 생산. 개발해서 주문을 하면 엔지니어링 개발해서 납품하는 건데 최초의 제품들, 특수 제품들, 범용성이 없는 특수한 제품 제작 이런 설계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설계 능력이 많을수록 선진국이 되겠죠. 엔지니어링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락히드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들, 애플도 사실은 이런 것들 엔지니어링 투 오더를 해서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고 주문 생산, 메이크 투 오더 이거는 보잉 같은 데에서 많이 생산되는 특수항공기가 아니라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상용 비행기 같은 데는 주문 생산이 되겠죠. 선진국에서 많죠. 주문 생산을 해서 좀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는 거고 MTO는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원자재 가공, 반제품, 생산 및 완제품들 조립을 이루어지는 상태다. 공작기계 업체 같은 데서는 대개 MTO라는 생산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플랫폼을 몇 개 만들어서 팜프렛 같은 걸 해서 특수하게 만들면 좀 비싸지만 주문 생산만 해도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좀 고급 기계들이나 이런 데 기계 장비 이런 데에서는 MTO 전략을 가져갑니다. 이런 전략들이 MES에 녹아 있는 거죠. 주문 조립 생산. 그 다음 단계는 뭐 조립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양이 나서 MTO, ATO라고 그러는데 ATO는 반제품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 조립한 후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이다. 자동차와 같이 옵션 종류가 많고 고가인 제품들은 ATO 전략으로 생산된다. 만약에 MES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회사들이 MES를 운영한다 그러면
ATO 전략을 가진 MES가 되겠죠. 이런 주문 조립 생산이 MES의 또 가장 그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안 나왔었는데 이제 메이크 투 스타, 어떤 식품이나 일단 만들어 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대량 생산하는 걸 갖다가 MTS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일단 만들어서 나중에 안 팔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과자라든가 식품 이런 것들은 주문해서 생산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으니까 메이크 투 스탁이라는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MES의 생산 전략에서 모든 제품들이 보면은 원자재를 구매해서 자재를 쌓아놓고 가공을 하고, 가공을 해서 부품을 만든 다음에 조립을 해서 반조립을 만들고 최종 완성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나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만들어서 하는 것을 메이크 투 스탁, 여기까지 반조립까지 해서 주문이 오면은 생산하는 요거를 어셈블리 투 오더, 부품서부터 하는 거를 메이크 투 오더,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매를 해서 끝까지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엔지니어링 투 오더, ETO라는 이런 대략적인 생산 전략이 있습니다. 이 생산 전략은 MES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MES라도 생산 전략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MES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지껏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생산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우선이겠죠. MES를 도입하기 전에. MES를 도입을 할 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커다란 기준이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제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봄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계도 보면은 봄에 대해서 도면이 있고, 여기 이 옆에 있는 그 목록이 봄입니다. 그래서 봄이 이렇게 그 엑셀처럼 나타나는 것도 있고, PLM에서는 구조화돼 가지고 어떤 분배의 상위가 어디고 어떤 연결돼 가지고 하는 그런 고급 봄 정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MES 시스템을, 전사적 MES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협의의 MES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생산 공정 그 MES 시스템이 조그만 그 중소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기준 정보를 관리합니다. 첫 번째 기준 정보가 뭐냐면, 두 번째 프로젝트 정보인데, 이 프로젝트라는 거가 뭐냐면 생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단위가 뭐냐면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제품을 몇 개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준 정보를 많이 갖고 오죠. 리소스 정보. 여기는 어떤 어떤 시설이 있는지, 또한 누가 여기서 일할 것인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건지, 유연 생산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직원이 요 프로젝트에서 몇 시간 하고 저 프로젝트에서 몇 시간 하고, 그것들을 여기와 연결돼서 관리를 하는 거죠. 설계 관리는 이제 PLM에서 봄 정보들을 갖고 옵니다. 뭐 이게 이제 생산했을 때의 CAD 정보, 캠 정보, 설계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올 수 있는 네 번째. 프로젝트를 일단 일정이 셋업이 되면 프로젝트 안에 일정 공정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공정 계획이 설립이 되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야 빨리 설계 이범 줘.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테니까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현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 지시서입니다. 작업 지시서가 나와야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어떤 작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ES 시스템이라는 분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자기가 지시서를 딱 와서 그거만은 일하기 때문에 이건 한치의 그 오차나 나중에 막 변경하고 이러는 거가, PLM에서는 엔지니어링 체인지가 많이 일어나도
일단 엔지니어링 체인지가 픽싱이 프리즈가 된 다음에 생산 쪽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산 공정에는 엔지니어링 체인지라는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서, 여섯 번째는 작업 지시서 확정, 가공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가공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다축 가공인지, 선반 가공인지, 밀링인지,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뭐 몇 축 장비를 쓸 건지, 리소스를 뭘 쓸 건지 아주 구체적인 걸로 다 가공에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된 다음에는 일곱 번째, 생산해가지고 이제 측정 품질 관리를 합니다. OMM이라는 거 이런 거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 어떤 품질을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이 되고, 여덟 번째는 작업 지시서 확정 시에 어떤 거는 메이크를 할 건지 아니면 바이를 할 건지 부품을 그래서 구입을 해서 일곱 번째가 되겠죠. 아홉 번째는 조립 공정, 조립을 하고 프로젝트 완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완료 보고를 하고, 11번째는 현황 조회.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떤 프로젝트는 끝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 조회를 할 수 있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MES의 코어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 주위에 나머지의 뭐 다양한 것들은 MES 코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MES 시스템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나 작업자 설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솔루션 안에 이런 모듈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모듈들이. 프로젝트 관리 모듈이 있고, 프로젝트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 MES 시스템 자체에도 있지만 외부의 PLM이나 ERP 시스템의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걸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나 납기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준 정보 관리라는 전체 안에 상위 4개의 모듈이 있고 하위 4개의 모듈이 있는데, 요거를 MES 시스템에서 LES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학문적으로 납기 예측, 일정 관리, 스케줄링, 작업 지시, 이런 모듈들을 따로 모듈화해서 관리하는 거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오냐면 언제 만들 것인지. 그래서 그거를 MES 시스템의 코어에 보면 공정관리, 모니터링, 품질관리, 설비관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작업자에게 작업 지시서를 줍니다. 작업자는 작업 실적을 여기 안에 집어넣겠죠. 그리고 설비는 공장에 보면 커다랗게 두 개예요. 작업자와 설비입니다. 인간과 기계인 거죠. 그래서 설비는 작업 시작을 했다, 완료했다, 이게 자동으로다가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거에도 이건 당연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일단 작업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합니다. 작업 지시를 보고 일을 하는데 작업 실적 이거를 잘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작업 실적을 집어넣어야지 돈을 주거나 일하는 거로 다 강제적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이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건 빼먹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불만이 생기는데, 아마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얼 4.0 이런 데는 자동으로 되겠죠. 설비도 자동으로 네트워크로 됩니다. 이걸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언제 했는지를 실적이나 해서 제작 실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보고 관리 이런 것들이 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MES 시스템이 영업, 설계, 생산, 구매, 외주 요런 쪽으로 다 매트릭스로 일하게 돼 있는 거죠. 영업하는 사람이 견적을 할 때 모델과 견적서를 영업하는 사람이 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수주 등록을 하면 MES 시스템에서 설계에서는 일정 수립, 부품 목록, 설계의 부분 중에서 생산 기술팀이 BOEP, 비로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부품 목록은 봄이겠죠. 요걸 해서 생산에 있는 사람은 작업 지시서를 하고 작업 실적이 가고, 구매에서는 비로 프로세스에다가 구매 요청을 하면 구매 발주를 하고 구매 입고 그 검사를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생산이 할 때는 외주 공정을 외주를 주고 외주 요청, 발주, 외주 입고해서 통합을 해서 출고를 하면 영업에서 출고한 것을 주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기업에서는 오너들이나 아니면 공장장이 이 MES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장장이나 작은 기업에서는 오너가 재밌는 게 제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중소기업의 오너들이 MES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 모른다라는 거는 그냥 주먹국인 거죠. 감으로다가. 요런 개념을 중소기업의 그 오너들이나 그 관리자들, 상위 관리자들은 반드시 지혜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한 거고. 저희가 그 실습을 하는 시스템 중에서 요 그림을 보면 MS 시스템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가장 간단한 시스템 구성의 하드웨어 구성도입니다. MS 서버에 솔루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시스템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리스로. 어떤 분들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MS 시스템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그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이런 거는 비싸요. 그리고 MES 시스템을 새로 바꾸면 이런 기계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M2M 시스템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죠. 표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MES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이제 발전들 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제조 3.0이라든가 뭐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얼 4.0에는 이 MES나 머신 투 머신, 인더스트리얼 IoT 이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발전되고 표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MES 시스템이 사실은 그동안 그 고립됐다가 인더스트리얼 4.0이나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조 3.0에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BOP라는 시스템인데 BOP 시스템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BOP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깊게 아는 사람들 몇 명 못 봤어요. 옛날에 비로 프로세스 밥을 제일 많이 하는 친구가 보면 F-16 제조하는 그 사천 이런데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차장 레벨인데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근데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가 비로 프로세스라는 거를 모릅니다. 이거 뭐지?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정식 명칭보다는 제조 실행 시스템의 그 개인 철학은 비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비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좀 그림을 보면은 엔지니어링 봄이 있고 어셈블리 봄이 있으면 비로 프로세스는 이렇게 복잡해요. 시퀀스도 있어야 되고 공장과 리소스, 엔지니어링과 조립범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과 시설 이런 것들 모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로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로 프로세스라는 거가 공정관리 CCPP에서 나왔는데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CAD 시스템이라는 거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ERP나 MES는 언제 어느 곳에서 만들 것인가,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이 디지털 매니팩처링, 지금은 요거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것이 CP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더스트리얼 4.0에서 요거를 다 한꺼번에 연결하자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 프로세스는 오퍼레이션, 리소스, 파트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고 제가 나중에 요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에 BOP의 어드밴스로다가 비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제조 시스템은 이런 관리하는 거다. BOP는 이런 개념들이다. 결론적으로 하면은 제가 빨리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MES 시스템은 복잡한 시스템이요. 공장의 핵심 시스템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전문가들도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PLM처럼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PLM 시스템은 제품 개발 중심 시스템이라면 MES는 양산 중심 시스템이다. 세 번째, MES 시스템은 ERP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ERP는 생산 환경의 자원 관리이고 MES 시스템은 양산 현장 실행 시스템이다. 네 번째, 현재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MES 시스템에 대해서 취약하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형 제조 혁신 3.0에서는 MES 도입을 추진하지만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며 인더스트리얼 4.0과 좀 차별화돼서 투자를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MES 시스템은 BOM과 BOP, BO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MES 시스템과 BOP의 지식 없이는 제조업의 발전, 정교한 제조업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연 생산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걸 없고 그 생산한다는 건 진짜 감으로 생산하는 거죠. 이런 결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 사전 질문을 몇 분 하셨어요. 그래서 LG에 계신 분이 MES 표준 현황, MES는 개발업체마다 각자의 포맷을 갖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MES 시스템과 연동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MES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 표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하셨어요. 이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MES 시스템은 PLM만큼 PLM도 표준이 잘 안 돼 있는데 MES 시스템은 진짜 수백 가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MES 시스템은 하드웨어 표준도 안 돼 있고 뭐 소프트웨어 표준도 안 돼 있고 뭐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포맷을 써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국가적으로다가 저는 제조업 3.0이 이 MES 표준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PLM 협회나 이런 것들이 해야 될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센터에 계시는 최훈이라는 분은 중소제조업, 전기, 전자조립, 사출, 금융, 단품 가공 등의 인류주 만에 신속하게 세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패키지 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도 뭐 많은 회사들이 자기는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ES 시스템이 전자제품 중심의 MES 시스템도 있고 항공 위주 뭐 다 그 특화된 거가 수백 가지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좀 표준화되고 이 기회에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MES나 이런 거가 표준화 안 되고 제조업 3.0이나 인더스트리얼 4.0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나중에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 MES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잘 안 해놓으면 견고하게 안 해놓으면 이제 기초가 안 돼서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박상욱 님이 MES 사용의 경우 수주가 되면 설계팀에서 비로 프로세스를 편집하나요? 나중에 비로 프로세스 강의를 바랍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설계팀에서 비로 프로세스를 하는 설계팀은 지식이 많은 팀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비로 프로세스는 공장 현황과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리소스나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 엔지니어가 비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영훈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조업에서 MES, ERP를 도입하자 할 때 어떤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근데 사실 ERP는 거의 다 도입이 돼 있어요. 중소기업도 ERP는 뭐 중소형이 이제 우리나라 ERP가 유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행이 돼서 ERP는 대부분 다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조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면 MES 가지고도 MES에 수주받는 그 ERP에서 어떤 MES 시스템은 수주나 간단한 협력업체들의 부품 목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요. ERP의 어떤 모듈 중에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정도의 모듈은 갖고 있습니다. MES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ERP를 도입하지 않고 외국에서는 MES 시스템만 특화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나강엽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자재 관리, POP 여러의 각종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통합 시스템이 없는데 혹시 이러한 시스템을 하나를 묶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나경님이 지금 옛날에서 각자 쓰고 있기 때문에 CAD 따로, 자재 관리 따로, POP 관리 따로. 근데 이거를 사실은 공장장이든 어떤 위에 관리자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한 1년 정도나 6개월 동안 그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이게 시스템을 하나로 묶기 전에 몇 개월간은 거기서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이 왜냐하면 그 MES 시스템이 지금 자재 관리나 POP 이런 시스템과 이렇게 ERP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접점되는 시스템인데 결국은 피해자는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좀 힘들다고 해서 너무 현실에만 있다 보니까 그 각자 자재 관리나 예를 들어서 PDM 쪽에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태스커 팀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큰 그림을 나경련이한테 제가 컨설팅을 만들어 드리면 큰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회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점이 뭐고 이게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런 그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하는 과정이 하나를 묶기 위한 최초의 과정은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됐을 때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안심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합됐는데 자재 관리가 불편하거나 POP 사람들이 더 불편하거나 ERP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자재 관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구매도 있거든요. 구매팀이 뭐 더 힘들어지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전사 차원에서 좀 태스크 팀을 만들어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소환 님이 기기축된 MES가 스마트 팩토리 3.0이나 뭐 인더스트리 4.0 발전하기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MES를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MES 시스템에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요새 이런 말 있죠. 저는 이 MES가 나중에 되면 매니팩처링 빅데이터라는 거죠.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뭐냐면 생산 현장에서 뭐 실패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왜 이게 예측하고 이런 자료들이 우리나라는 그 빅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빅데이터는 구축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근데 빅데이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없는 거예요. 기축된 MES 중에 황사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소해서 옛날에 그냥 쌓였던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옛날에는 그 몇몇 데이터,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온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3.0이나 인더스트리 4.0에서 기존의 그런 생산 데이터나 현장 데이터가 없으면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 솔루션만 갖고 와서 채울 수가 없으면. 그래서 컨텍스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MES에서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생산 데이터베이스를 생산될 때 주변에 현장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규님은 ERP는 SAP, 오라클 등 대표 솔루션이 브랜드가 있는데 MES는 뭐가 유명한 거예요? MES는 사실은 뭐 PLM 중에 그 3사 중에 MES 솔루션들 다 사줘온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역량이 안 돼서 못 팔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MES는 뭐 다소도 MES 솔루션이 있고 지멘스도 있고 PTC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브랜드가 안 되다 보니까 셉이나 뭐 오라클에서 ERP라는 거에 그렇게 부속으로다가 이렇게 파는 건데 이제 점점 독립이 되겠죠. 왜냐하면 ERP보다는 이제 그 생산 중심이 점점
오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들을 제가 웬만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미래는 스마트 팩토리인데 스마트 팩토리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더스트리얼 4.0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냥 독일 같은 데에도 앞으로 5년 후에 되면은 이제 서서히 시작하겠다. 지금은 발동을 거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들은 마케팅으로 막 가서 구경도 하고 가서 별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MES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혼자 좀 공부를 하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제가 자료를 무조건 뭐 자료 달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무조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상 어떤 특정하게 자기네들이 방향성을 있다 그러면 제가 자료나 이런 것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 공부할 테니까 자료 다 내봐. 내 아이디어 좋아. 내가 니네들 다 소프트웨어 사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언제 중에서도 조만간 매뉴팩처링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엔지니어링 빅데이터라든가 매뉴팩처링 빅데이터는 큰 기업에서 몇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도 없고 자기가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이렇게 정리한 것도 사실은 제가 어디서 많이 정리를 했는데 의외로 대기업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관심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어떤 유명한 큰 벤더들한테 MS 자료 좀 줘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자료만 받습니다. 진짜 이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자료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갖고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여기 강의할 때 요 시간에 진짜 알고 싶은 분은 오셔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스튜디오에서 오픈돼 있습니다. 와서 원하시는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환영합니다. 절대.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